건축법 관련된 부분들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부터요. 제가 일일학습을 모의고사 나올 지문을 상당히 고쳐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잘 확인해 보시면 모의고사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나와줘야지 포기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려요. 문제 유출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공부 욕구를 펌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해는 마세요. 또 소문내라 다 알려준다고.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볼게요. 그러면 74, 75 펴놔야지. 그림책은 74, 75 펴놔야지. 그럼 내용에서 건축법에 나오는 용어 정의부터 이제 언급이 되어질 거예요. 그럼 75페이지에 왼쪽 위부터 이제 주요 구조부 나오면서 가운데 밑에 축조 신고하는 공작물이 물어볼 겁니다. 봐봐요. 그럼 내용에서 건축물과 분리됐대요. 공작물로서 특별시 A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거. 그렇죠. 첫 번째입니다. 모광장기첨이죠. 그치. 사광. 4m를 초과하는 시작. 4m를 초과하는 광고판, 광고탑, 장식탑, 기념탑, 첨탑, 사광장기첨. 그 다음에 태양에너지 이용하는 발전 설비는 5m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 그러면 특별시이면 구청장에게 신고해 줘야 됩니다. 됐죠? 요 뒤에 게 요번에 모의고사 문제고 75 오른쪽 밑에 다중이용 건축물 둘 다 굉장히 중요한 33회 기출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 시작.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 다 중요하겠죠. 일단 다중이용이면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 되어지는 문, 동식물은 빼고 종교, 문종판, 판매시설, 운의숙, 운수중 여객, 의료중 종합병원, 숙박중 관광숙박, 숙박중 관광숙박시설 맞습니다. 문종판, 운의숙. 의수가 첫 번째 수견이 나왔네. 그렇죠? 여기 의료시설, 숙박시설 중 여기 의숙이 되었습니까? 그 얘기.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얼마? 16층 이상만 되면 우리는 이걸 다중이용 건축물로 봐주겠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키워드는 5천 이상인 건지 16층 이상인 건지 확인해 봐야 된다. 5천 이상이면 문종판, 운의숙인 거고 16층 이상이면 어떤 용도든 관계없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 그 다음에 내용에서 보신다고 한다면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 3번입니다. 준다중이용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교, 노, 동, 위, 관장, 교노동, 위관장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죠. 이거는 공부하기 위한 거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그럼 교노동, 노유자 시설, 위관장, 위락시설,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용도로 쓰이는 게 1천 이상이면 준다중이용. 물론 문종판, 운의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등자 뒤에 넣는 거야. 그래서 등자 뒤에 넣은 거야. 알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4번은 건축에 대한 거. 76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되겠죠. 건축의 종류 신증, 개제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신증, 개제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봐봐. 그러면 건축에 대한 부분에서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래. 뭐야? 그러면 느낌학상으로 봤을 때 이거 재축이구나. 재축이란 건축물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로서 봐봐. 동수, 층수, 높이를 모두 종전규모 이하로 축조하는 것이 물론 재축이야. 하지만 동수, 층수, 높이는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를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법령 조례에 적합하다면 이걸 재축으로 봐줘. 그리고 뒷부분 요번에 모의고사 문제 그리고 대수성 관련된 거 76 왼쪽 밑에 증계 재축이 아닌 거 보내기지 마 대수선이라고 시작 보내기지 마
대수선이라고 증설의 차. 그거 말고도 방주다.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방주다와 관련된 부분도 대수선 되는구나. 방화벽, 방화구획 증해수변,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증해수변, 다가구 다세대 증해수변. 이것도 뭐로 봐주겠다? 대수선으로 봐주겠다. 요번 모의고사는 이걸 냈더라고. 요거 뭐다?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도 뭐가 돼? 대수선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 다시 얘기하면 지금 뭐다? 이건 재축을 물어본 거고. 그다음 뭐가 되어진다? 멸실된 거, 다시 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 종전규모 이하며 두 번째는 뭐다? 대수선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물어본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 위에 거, 이제 밑에 거 용도 변경 봅시다. 77페이지 자산 전문 영역은 주그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역은 주그 용도 변경 숙박시설을 공동주택으로 바꾼대. 됐죠? 그럼 숙박은 뭐예요? 영업시설군. 영업하려면 단동숙이다. 그 다음 공동주택은 뭐가 된다? 주거 업무시설군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숙박은 영업 위에 있는 거고 주거 업무는 밑에 있는 거니까 특별시의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한다고 얘기했어요. 이번 모의고사에서 신고사항을 고르시오. 답이 이거야. 숙박을 공동주택으로. 하겠습니까? 그 정도 이해해 보시고요. 6번도 완전 중요하죠.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몇 페이지? 77 오른쪽 위. 그러면 공장의 용도로 쓰이는 걸 얘기하는 것이며 뭐하죠? 해당 내용에 이동이 쉬운 거. 라고 한다면 건축법 적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뭐다? 숨은 조작실. 시작. 숨은 조작실이라고 한다면 건축법 적용하지 않겠다. 시작. 건축법 적용하지 않겠다. 특히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야.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하천법의 하천구역 내 숨은 조작실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사전결정 관련된 건축허가 80페이지 왼쪽 위. 봐요. 사전결정 신청은 의무가 아니라고 했죠? 그렇지만 사전결정 신청은 대부분 하죠. 의무는 아니지만. 왜? 다음에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하천법에 국산 농화를 받은 걸로 봐주거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뭐를? 개발행위 허가를.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되죠?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농지법에 농지 전용 허가 등을 하천법에 하천 전용 허가 등을 이런 거를 받은 걸로 봐주거든. 하지만 뭐는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도로법에 대한 점용 허가를 받은 걸로 봐주는 건 아닌 거니까 주의하실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국산 농화를 간주한다. 시작. 국산 농화를 간주한다. 도로법은 간주하지 않겠죠. 그 다음 80페이지 가운데 맨 밑에 도지사 사전 승인. 시작. 도지사 사전 승인. 한 번 더 복습합시다. 봐봐요. 시장군수 일대는 21층 이상 10만 이상의 큰 건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이건 뭐다?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 거예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라. 시장군수가 큰 건물을 허가하려면 그러면 이런 건물이 특별시 광역시에 있으면 특별시 광역시장이 허가하겠지. 원래는 구청장이지만 지금은 도 밑에 시군 얘기하는 거니까 어디 80페이지 오른쪽 밑에 시장군수가 도지사 승인받아 허가하는 것이니까 특광의 허가 사유와 혼동하지 말고 같은 건데 패턴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9번 문제도 이번 모의고사죠. 허가 제한 81페이지. 건축 허가나 착공이라는 걸 제한하는 경우라 한다면 제한 기간은 몇 년?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하나여 1년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다. 시작. 1회하나여 1년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은 연장 2년이죠. 3년에 2년, 지금은 2년에 1년. 국토계획법 37페이지와 혼동하지 말라고 했었죠. 이번 모의고사는 연장할 수 없다고 나왔었어요. 맞추시고. 그 다음에 80일 오른쪽 밑에 건축 신고를 하면 뭐하죠? 허가받은 것으로 봐주겠다. 시작. 건축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걸로 봐주겠다. 일단 첫 번째,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계 제출. 시작.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계 제출. 단서 다회하고 관농자의 비도시 지역에서 연면적 얼마?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 얼마?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한다면 방제지구 등을 제외하고는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비도시의 건축은 200 미만 앤드 3층 미만. 시작. 비도시의 건축은 200 미만 앤드 3층 미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1번은 83페이지 왼쪽에 조경 문제가 나올 겁니다. 또 나왔네. 모의고사 문제. 일단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의 물류시설. 시작.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의 물류시설이면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디인 경우는 해야 될까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에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동네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1500 미만의 물류여도 복잡하니까 조경 등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이번에 모의고사 문제고.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83 오른쪽 위에 중간에 보시면 건축물 대지는 2m 이상, 시작. 2m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해져 있어야죠. 접해져야 하는 길이는 몇 메다? 2m 이상. 도로의 폭은 4m 이상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만 연면적 합계 얼마일 때는 강화하는 게 있었죠? 그쵸. 2000제곱미터. 2000제곱미터 이상의 연면적 합계, 공장이면 3000, 축사, 작물재배사 빼고 얼마?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줘야 한다. 한 번은 나와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강화 규정 83 오른쪽 끝에. 그리고 83 오른쪽 맨 밑에 중요한 거.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 수직면 넘으면 안 돼. 하지만 지표 어디? 아래. 지표 하.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 또한 도로면으로부터 몇 메다?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은 열고 닫을 때라도 건축선 수직면 넘어서는 아니 된다. 몇 메다? 4.5m 이하. 시작. 4.5m 이하. 그게 83 오른쪽 밑에 그림이죠. 그죠? 그 정도.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구조 안전 확인 서류 85 왼쪽 위. 85 왼쪽 위 가봅니다. 다 했습니다. 그러면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의 건축물 중 건축주는 착공 신고하는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 줘야 한다. 그럴 때 2층 이상이라거나 또는 200제곱미터 이상. 하지만 목구조 건축물이면 3층 또는 500, 목삼 500. 시작. 목삼 500 이상인 건축물로 좀 봐주죠. 그 다음 높이는 몇 메다? 13m 이상. 처마 높이는 몇 메다? 9m 이상. 그 다음에 기둥 거리는 10m 이상인 건축물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박스에 쳐놓고 다 고르라고 나오니까 이 정도는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면적 규정 85페이지. 건축물의 각층 그 일부로서. 시작. 건축물의 각층 그 일부로서 벽 기둥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역의 중심선 둘러싸인 면적은 뭐라 부를까요? 그렇지. 바닥 면적. 바닥 면적. 각층 또는 일부. 또한 벽 기둥의 구역이 없는 건축물은 85 가운데 맨 밑에 그 지붕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
둘러싸인 면적으로 한다. 주유소에 지붕만 동동 떠 있는 것 같은 거. 이해가셨죠? 1m 후퇴한산 됐고요. 16번 1조 제한 높이 제한 86페이지 오른쪽 위. 1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다?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 지역.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1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높이, 봐봐, 요거 이하가 포인트야. 이하를 줬죠. 그러면 9m 이하인 부분은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얼마? 1.5m 이상을 띄어 건축해줘야 돼. 이게 1조 확보 높이 제한. 이게 이하란 말을 봤어야지 무슨 의미인지 알지. 알겠죠? 그 얘기들 이해하시고. 17번은 넘어가시면 87 왼쪽 맨 위에 특별 건축구역. 시작. 특별 건축구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을 짓게 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면 특별 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 건축물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도모하기 위해서 이 법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통합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 뭐다? 바로 특별건축구역입니다. 됐습니까? 어디엔 정할 수 없고 계좌, 접보엔 정할 수 없고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존산지 그랬었었죠. 18번 이행강제금 88 저항 가운데 33 기출 따놓은 당상입니다. 절대 안 나올 수 없다. 이행강제금. 그러면 이행강제금의 감경, 가중, 부과 횟수 잘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 등의 감경을 물어보는 거니까 얼마?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의 이행강제금은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며 허가권자는 1년에 1회 이내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뭐가 된다? 강제금을 반복해 부과하게 됩니다. 1년에 2회, 시작. 1년에 2회 이내 범위 내에서 1년에 2회 이내 범위 내에서 반복 부과하죠. 하나 주의할 건 총 부과 5회 이런 거는 5회야. 알았죠? 총 부과 횟수 5회 넘지 않는 범위 내 반복 부과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1년에 2회 이내 반복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이다. 됐습니까? 물론 나중에 농지법에 가면 좀 달라지죠. 1년에 한 번이니까 달라지지만 지금은 1년에 2회 이내고 총부가 5회 예외는 없다. 하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